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실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 아래 656.9조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입니다. 지난 정부 이래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건전성의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IM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며 현재 국가 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예산안을 콕 집어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 부채 증가세에 맞추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F는 또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이 현재 적정한 수준이며 이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준칙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권위를 가진 IMF의 이러한 평가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재정 확대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의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 정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건전 재정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욜로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여당으로서 우리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시는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박가리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길을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법안으로는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되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이는 국내 설비 투자의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의 성장 부진,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 혁신 역량과 생산성의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의 뿌리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족쇄 규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 친화적인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산업 현장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 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회피하는 업종들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결국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해서만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 혁신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를 막는 것이고 소득을 막는 것이고 복지를 막는 것이고 민생을 막는 것입니다. 여야가 이들 규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